이려라. 요즘 맨날 뭐 장애 주식 얘기하고 뭐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 아니 당신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 도움되는 자료라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실적 시즌. 그래서 네. 실적은 올해 워낙 개판 쳐가지고 내년은 기저가 나오는 해금 맞지? 이 개판이라는 말이 좀 단어가 이상한데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막가자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지 뭐 나도 요즘. 네. 왜냐면 올해 정말 뭐 동찬이랑 얘기 많이 했지만 프로데클러 정말 처음 봤어 나.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하지만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는 폭이 금융위기도 아닌데 금융위기 때 폭만큼 내려왔잖아. 연초 대비하면. 금융위기보다 더 많은 속도로 길게 슬슬슬슬 내려왔고요. 그게 바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5페이지에 있는 인사도 안 했어 우리. 저희 인사도 안 했나요? 자료도 인사했어요. 윤세 윤조입니다. 네, 컨트 염동찬입니다. 네,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염동찬 연구원은 이후에 이제 사회를 보도록. 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그 비상장 기업 그때 제가 센터장 때 피드백은 해드렸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요? 생각보다.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아니 관심이 우리가 없을 줄 엄청 알았는데. 말을 조심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또 이걸 하면서 얻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나도 어느 기관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하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이게 지금 컴플상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냐가 고민이야. 오히려 이쪽은 할 건 많은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우리가 이제 이걸 했더니 이제 또 이것도 컴플 문제인가? 그러니까 실제 투자를 했을 때 나보러 잘 모르는 계시다는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지 말자. 말하면 어차피 꼬여서 이상해질 것 같다. 왜냐면 어차피 제대로 기업을 아까 우리 둘이 말하다 얘기하면 안 돼 여기서. 그쵸. 안 되죠. 그러니까 방금 하는 얘기도 과정화 돼버렸는데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 기업 우리가. 그런 문제인데 다음에 한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컴플이랑 얘기해보고. 이게 진짜 커버리지를 안 한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걸리고 있어 지금. 네. 그냥 우리 국내 유통시장 실적 얘기합시다. 내가 질문이 이거야. 올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내년에 동기간으로 하면 다 올라오는 거 아니야? 내년에는 당연히 올라오죠. 기저 때문에라도. 기저가 있는 애거든. 네. 근데 정말 그 올라오는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이슈인 거죠. 좀만 반등하면은 올해 완전 이렇게 낭떠러지처럼 떨어졌다 보니까 좀만 올라오면은 이렇게 V자형 반등이 되는 건데. 그림 보니까. 네, 5페이지에 있는 그림 1번, 2번인데 그겁니다. 영업이익이랑 순이익 보면은 영업이익이 2017년, 18년이랑 레벨이 다르게 19년에 떨어졌어요. 128조입니다. 지금 추정치가. 작년에 2018년에 182조였고요. 그 전에는 177조였죠. 심지어 2016년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2016년 수준의 레벨에 있는 게 이해가 가는 순이익이라는 거는 맞죠. 영업이익 순이익이라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올해 보면은 추정치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나왔어요. 제가 매주 체크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잠깐 반등하는 듯 했으나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연초에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190조 원일 거라 그랬습니다. 그 원래는 그 전년보다 좀 늘어나야 돼. 네네네. 작년이 너무 좋았거든. 그 작년에는 원래 연초에는 200조일 거라 그랬어요. 그게 당연했던 게 1분기, 2분기, 3분기에 50조씩 찍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200조 되겠는데? 라고 했었어요. 근데 뭐 4분기부터 약간 좀 흔들흔들하면서 떨어졌고 연초에 좀 떨어졌어도 190조 원이었으니까 뭐 여기서 뭐 떨어지면은 뭐 한 10% 15% 떨어지겠지 했죠. 근데 지금 30%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왜 떨어졌느냐? 이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컸죠. 그치. 반도체 업황이 둔화돼 보니까 2017년이랑 2018년에 실적 굉장히 좋았잖아요. 레벨이 완전 확 점프를 했잖아요. 레벨이 올라갔었던 거에 가장 큰 힘이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오히려 실적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전체 실적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였던 거죠. 실적을 끌어올렸던 게 반도체였는데 끌어내리는 것도 반도체가 그 역할을 했던 거고 한국 영업이익 추정치가 연초 대비 30% 정도 하향 조정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뺀다고 하더라도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는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기는 했지만 다른 기업들 역시 그렇게 멀쩡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그러면 한국만의 문제였느냐라고 보면은 근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전 세계 국가의 이익 추정치는 올해 하향 조정됐습니다. 물론 한국이 특히 심했어요. 7페이지에 있는 그림 좀 재밌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선진국이랑 이머징이랑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0.5% 이상인 국가들 이렇게 그 연초 대비 이익 추정치 어떻게 변했냐 보면은 다 떨어졌습니다. 올라간 게 남아공이랑 러시아 두 개인데 남아공이랑 러시아 올라간 게 1% 상향 조정됐어요. 나머지 국가들은 다 연초 대비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됐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이 심하죠. 한국이 35% 하향 조정됐으니까 이게 반도체 업황 때문에 영향이 컸었던 거고 미국은 의외로 그래도 견조하네요, 진짜. 미국은 근데 시장 올라간 거 보면은 똔똔이면은 사실 좀 이렇게 밸류에이션 비싸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주가가 올랐잖아. 그렇죠. 대만 같은 경우에도 좀 한국이랑 비슷하게 업황 이슈로 많이 하향 조정되고 뭐 이런 이슈였다는 거죠. 올해 안 좋았다는 거는 두 가지 반도체 업황이랑 전 세계 수요 이슈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 때문에 전 세계가 안 좋았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더 안 좋아질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거의 끝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제가 그래가지고 제목을 그 바닥까지 앞으로 한 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거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림 7번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게 제가 매 분기마다 예상치를 그 추정치가 있는 기업들 예상치 영업이익 예상치를 싹 합쳐요. 그 다음에 실제치랑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100보다 더 잘 나오면은 예상보다 잘 나온 거고 100 아래면은 안 나온 거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100 아래예요. 왜냐하면은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되게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형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난 분기에 103이었습니다. 예상치가 100이었는데 실제치가 103이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레벨은 안 좋았죠. 근데 워낙 기대를 안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실제 데이터는 좋았다는 거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그만큼 눈높이가 낮아졌을 때 이렇게 100보다 넘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실적 흐름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보면은요. 2011년 이후에 예상치보다 실제 영업이익이 더 잘 나온 경우가 11번 있었습니다. 11번 중에서 9번 동안은 그 다음 분기에 실적이 반등했다는 거죠. 11번 중에서 9번이 그 좀이면은 확률 높죠. 그리고 지금 12번째고요. 그렇다면은 지금에서부터 이렇게까지 나쁘게 볼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실적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이유가 그림 10번이에요.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잠정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아직은 잠정 실적이고 어닝 시즌 초반이기는 한데 어느 정도로 잘 나왔냐면요. 컨센서스가 삼성전자 기준으로요. 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7.1조 원이었고요. 가장 높은 게 7.5조 원이었어요. 근데 실제치 7.7조 원이었죠. LG전자 예상치 0.6조 원이었고 제일 높은 게 추정치가 0.7조였거든요. 실제 0.8조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장 추정치가 높았던 것보다도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19년 추정치 많이 낮아져 있지만 여기서 더 떨어질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뭐 속도가 완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궁금한 게 근데 네. 이제 최근에 보면 갑자기 현대기아차도 막 충당 부채 막 설정돼가지고 막 그 합의금 때문에 그렇고 삼성 SDI도 뭐 엊그저께인가 ESS 화재 때문에 갑자기 그 비용이 2천억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다 생각보다 실적 효과 많이 나오는 분위기다. 근데 그런 게 반영이 되면 아직 안 됐어. 반영은 안 된 추정치 거고요. 변형이 안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바로 반영은 안 할 근데 겁니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을 하면 이게 또 좀 실적이 이거 좀 낮아질 수는 있죠. 근데 그건 일시적으로 그냥 봐야 될까요? 그게 이런 좀 멋진 질문을 정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지금 똑같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메이션 하면 별로 거라는 거지 지금. 그쵸. 그래서 이런 건 3년 동안 영향이 하는 거야 있어요. 지금. 이미 삼성전자는 잘 나왔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거 같은 게 반영을 하면은 이거는 비용으로 반영되는 이슈도 있고요. 충당금 쌓는 것 같은 경우에 영업 쪽에서 비용이라서 이렇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회성으로 이렇게 자산 상각하면은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거는 4분기에 많이 하거든요. 4분기에. 그래가지고 4분기 실적 추정치는 여기서부터 약간 좀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 이거지. 올해 이제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3분기 내년 가서 보면 한 이거보다 올라오지 않겠냐. 다 그거야 지금. 올해랑 내년이랑 이렇게 합친 거가 결국에는 12개월 포워드 EPS잖아요. 이게 조금 최근에 사실 반등을 하고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돌았을 확률이 높아졌거든.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또 왜냐면 전체적인 총량도 중요한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거의 뭐 100조 미만 와 있잖아 지금. 순이익이 100조 미만. 순이익이 100조 미만 와 있잖아. 이면 뭐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 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엄청 얼마였지? 190조였나? 아까 말했지. 영업이익이요? 네, 영업이익 중치 190조였고 190조에서 100조가 깨졌잖아. 그 전에 뭐 200도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100조가 깨졌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 여기서 다시 50%가 깨져 50조인데 그러면 아니 확실히 단순하게 한국 위기 상황이지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추정치가 내려오긴 했는데 그 100조 깨진 거는 순이익이고요. 순이익. 영업이익이 200 몇 조 넘은 데까지 추정치가 올라갔었어요. 맞아. 영업이익이랑 그러니까 영업이익 200 갔다가 지금 130 밑까지 떨어졌죠. 200 넘어서 거의 128. 그렇죠. 128. 그게 현재 2019년 영업이익 추정치. 하여튼 이 정도 빠졌으니까 그러면 한 40% 거의 육박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40%가 빠지는 건 너무 적으니까 너무 단순 뭐 어차피 이것도 뭐 결과론적인 해석인데. 네. 그래가지고 그림 9번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12개월 포워드 EPS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약간 돌았어요. 연간 추정치 떨어지는데 왜 EPS가 반등하냐? 이거는 이렇게 한 달 지날 때마다 2019년이랑 20년이랑 가중치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이게 추정치 떨어지는 속도는 좀 줄어들고 이게 2020년 들어오는 속도는 일정하니까 지금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밸류에이션 이제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11배니까. 이게 근데 참 억울한 게 주가는 떨어졌는데 밸류에이션은 비싸졌다? 그 얘기는 주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이익 추정치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EPS 이렇게 하향 조정 마무리되고 조금만 반등하더라도 좀 밸류에이션 부담도 약간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적 측면에서는 나쁜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나쁜가? 여기에서 더?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점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앞에서 얘기를 다 했는데 네. 어쩌면 이게 지금 최근에 어떻게 시장에서 그나마 버텨주는 버팀목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 실적 시즌이 결국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가 아마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섹터별로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데이터 좀 정리해 보는 건데 의외로 소재나 이런 것들은 계속 안 좋더라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산업재 쪽은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섹터별로 좀만 체크해 볼까요? 섹터별로 체크하기 전에서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냐면요. 올해 계속해서 추정치가 올라가는 업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그 다음에 금융, 은행, 증권은 올라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눌렸어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조금 돌고 있는 업종들이 이제 산업재 쪽에서 조선이나 기계라든지 이쪽에서 좀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가 최근에 좀 추정치가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화장품 3분기 추정치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별 의미는 없고. 이 정도가 특이한 내용이고. 주거가 유통 같은 거는 그냥 그래서 죽으라고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드린 업종 빼고는 다 추정치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끝나버렸다. 할 필요가 없는 게 방금 전에 다 얘기를 해버렸어. 그거야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동차 우리가 연간으로 계속 방송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3분기에 이제 일회성이 좀 나오는 것 같고 IT도 좀 요새 괜찮은 것 같고 좀. 맞아요. 반도체는 이렇게 시장이랑 거의 비슷한데 아직은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속도는 확실히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도 볼까요? 에너지부터 잠깐 볼까요? 에너지부터 이렇게 나오는 가장 큰 특징인데 약간 한국 실적 제가 좀 다음 자료에서 좀 밸류에이션이랑 실적에 관해서 좀 써볼까 하는데 특징적인 게 이거예요. 매출액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별로 하향 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익률 전망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매출 나와도 마진을 못 남기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매출은 거짓말을 못했는데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너무 높게 추정됐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도 볼 수 있네.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좀 적절한 마진율을 좀 계산을 해낼 수 있다면은 그 영업이익 추정치 내년 것 아직도 높은지 낮은지 이것도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 매출 쪽은 최근에 약간 좀
그런데 그 소재 쪽이 특히 심합니다. 에너지랑 화학이랑 철강 이런 데가 마진을 못 남기는 것 같던데 전부 다. 그런 상황이에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철강까지 다 똑같아. 별 차이 없어. 뭐 에너지, 화학, 철강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건설 같은 경우부터 이제 산업부터 약간 좀 다릅니다. 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올해 한 6월 달 정도까지는 4, 5, 6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섹터였어요. 건설이랑 의류. 그런데 여기도 이제 한 3분기 되니까 좀 밀리고 있고 분기 추정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업종이 건설입니다. 건설은 많이 싸져 있어서 거기 하나 많이 싸져 있고 뭐 유동성도 좋은 편이고. 네, 건설 같은 경우에는 센티먼트가 이 부동산이랑 같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추정치를 지금 세게 좀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나마 조선이 견고한 네. 편이에요. 조선 같은 경우가 의외로 연간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한 7, 8월에 바닥 찍고 약간 좀 올라왔습니다. 분기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흔들리기는 했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나 기계나 좀 나아지고 있고 조선이냐 기계냐 보면은 기계가 좀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빠르더라고요. 뭐 이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선 기계 같은 산업재 소재보다는 지금 이쪽 헤비한 섹터 중에서는 상황이 나은 것 같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의미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운송이 진짜 완전 추정치가 이렇게 빠르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 추정치 어쩌다 지금 운송 이게 지금 거의 박살 나는 거야 지금. 분기 추정치가 영업이익이 지금 거의 뭐 적자 수준까지 이건 왔어요. 우리가 저말 못해요 이렇게 부러져 버리면. 그러니까 저 이거 차트 잘못된 건 줄 알았는데 그냥 거의 뭐 맞아. 항공 때문인가요? 이게 항공 그 적자 때문에. 네. 항공회사들이 거의 엄청 예. 정말 자꾸 쌍소리해서 생각보다 이익 추정치를 빨리 내리고 있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너무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디맨드도 약해졌고 코스트 요인들도 있고 뭐 다 섞여 버린 것 같아 지금. 그렇죠. 경기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본이랑 사이 이슈도 있고 LCC들 좀 운행 그 하는 거 이것도 좀 많이 악화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다 합쳐지면서 좀 운송은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다. 진짜 드문 데이터가 자동차예요. 자동차입니다. 혼자 딱 혼자 이렇게 60일 유일해 영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정상 없어요. 이게 원래 이게 다 모든 업체에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올라가는 사이클이었는데 그러면 그럴 텐데 거기다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근에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연간 추정치 같은 경우. 하나 고민이 요번에 이제 그 일회성이 생겨서 이거 딱 반영했을 때 약간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내년 게 좋기 때문에 주식은 결국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보면 별 영향 없어. 근데 자동차가 거의 유일무이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일반 투자자분들은 자동차 오르지도 않았는데 쟤들 맨날 자동차만 얘기해 이러실지 모르지만 사실 BM 대비로 한다면 탁월했죠. 아니 그것도 그렇고 다 떨어지는데 혼자 올라가면 눈에 띄죠. 당연히 얘기해야죠. 아니 저번에 자동차 얘기할 때 누가 자동차는 뭐 재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막 박살났다 확 올랐다 막 이런 걸 원하시니까. 아 그래요? 나 어디 강연회 갔다가 지금 내가 좋아 보이시게 뭡니까 그래서 현대 기아차 뭐 이런 거 했다.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 그런 거 많이 다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딱 느낀 게 바이올 얘기 안 하면 일반 투자자 강연에서 연기가 없구나. 약간 여기까지 왔는데 좀 잘 모르는 기업 얘기를 해주지 않은 기업 얘기하냐 뭐 이런 느낌인가 보네요. 내가 그 전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막 바이오가 미래다 막 얘기하니까 분위기 좋았는데 다음부터 내가 또 왜 그런 얘기하고 그랬더니 에이씨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또 있는데 다음 주니까 뭐 또 어디서 하는데 그것도 그때는 바이오를 가져갈까 했는데 우리 담당자가 계속 안 좋다 그래가지고. 네. 화장품이 돌았다고? 화장품이 분기 추정치가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LG 생건 들어가서 그럴걸? 이거 나머지들은 다 안 좋거든. 뭐 보면은 아모레퍼시픽, LG 생건, 아모레지 이런 데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아모레는 실적 더 깨지는 것 같아. 근데 뭐 유통 업종들도 이렇게 이익 추정치 다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뭐 연간 추정치는 이렇게 둔화되고 3분기는 조금 올라왔으니까 눈에 띄는 섹터인 건 맞죠. 자, 그 다음에 의류죠. 의류. 그래요. 내부재.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만 하더라도 되게 좋을 줄 알았어요. 그때 좋았죠. 그리고 주가도 좋았죠. 근데 이제 하반기 되면서부터 조금 둔화되고 실적 추정치는 이렇게 빠르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상반기에 올라간 게 있어가지고 조금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의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트렌드가 좀 투자자들 관심도 좀 떨어지고 추정치도 둔화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엔터레저인데 엔터레저도 그냥 떨어지고 있다. 여기는 뭐 특징도 없어요. 여기에는 근데 그 기획사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카지노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달라. 예, 시가총액이 또 그리고 이게 일반 작아져가지고 미디어 보시면 좀 비슷한. 네, 맞습니다. 근데 미디어를 보면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부러져 내려온다 보면 돼. 밸류에이션. 진짜 안 좋네요 미디어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하니까. 그것도 있고 맨 마지막에 포워드 PE 보면 그냥 올해 정말 밸류에이션 이거 주가가 빠졌다는 얘기거든. 네, 밸류에이션은 주가 빠지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긴 건데. 그러니까 실적 떨어지는데 그 밸류에이션 떨어졌다? 주가가 더 빨리 떨어질 거예요. 더 빨리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보유자는 정말 돌아버리는 해가 올 미디어 관련이니까 김현희 영웅이 고생한 거야 이게. 지금 안 되는 섹터 갖고서 요즘 코멘트도 왜 안 하지 갑자기 궁금한데. 그러게요 요새는 좀.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야겠다. 빨리 코멘트. 뭔가 얘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아니 저 괜히 제가 욕 먹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유통이 정말 무섭게 빠졌어. 네. 유통은 내가 생각해 이거는 구조적 이슈인 것 같아. 실적들이 부러지는 느낌이어서. 야, 진짜. 유통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네. 현상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트렌드 변화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유통인 플랫폼 혁명이 생기면서 플랫폼 주식으로 대체되면서 이게 좀 이건 구조적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말 아쉬운 게 뭐 신세계, 롯데쇼핑 이거 정말 가치 주고 싸고 참 우리는 부동산 관련주도 되고. 신세계는 약간 좀 잠깐 반등했었는데 그래도 아니야, 뭐 거기서 거기야. 야, 이게 면세점 같은 것도 전혀 안 먹히고.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식시장을 쟤네들 앉아가지고 뭐하고 앉아있나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 구조 변화라는 거는 정말 이길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어떤 경제 구조가 변하거나 어떤 이랬을 때는 적응 못하면 그냥 도태돼 버린다는 게. 아이리버 이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리버 맞아. 옛날에 그 MP3 뭐 이렇게 됐을 때. 아니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옛날에 이동식 마이크 있었거든. 이름 까먹었다 그거. 이동식 마이크가 뭐예요? 마이크 미국에서 엄청 잘 팔린다고 했다가 매출 많이 잡았다 망해버린 회사 있어. 내가 살면서 가장 내가 투자했다가 아니라 이게 분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구나 느꼈던 회사인데 음식료는 그냥 네 재미없죠. 근데 약간 저는 디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서 약간 좀 생각하는 게 막 디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일단 얘기는 하고 있긴 하잖아요. 디플레 심리일 뿐이다. 그렇죠. 디플레이션이 정말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추정치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음식료는. 그렇지. 원래는 더 내려가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체감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뭐냐면 거기는 여러 가지 인건비가 가미된 물가이기 때문에 비싼 거고 실제 원재료비는 상당히 내려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여기 마진 쪽에서 보면 음식료는 디플레이션이 반영됐다면은 실적은 이것보다 개선되고 주가는 이것보다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식료는 추정치는 하향 조정되는데 그 정도가 특이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은 소리 계속 하고 있죠. 아까 몇 개 종목 빼고는 다 추정치 하향 조정된다고 근데 했는데. 헬스케어 잠깐 일반천이 관심이 많은 바이오텍 관련 커버를 안 해요 다들. 네. 그래서 컨센서스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종목들 여기 넣어놓기는 했거든요. 초반 그 11페이지에 뭐 들어있는지 거기 보면은 헬스케어들 그 변동성 큰 거는 별로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바이오텍을 헬스케어 들어가서 할 것들은 별로 없어요. 주로 바이오 시밀러나 제약 회사들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은 뭐 HLB, 신라젠 뭐 이런 것들은 TP를 안 냈기 때문에 그냥 표현이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분석 범위 밖에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약간 저는 헬스케어는 조금 좀 걱정스러운 게 이게 그림 105번 보시면은 4분기 추정치 이렇게 잡혀 있으면은 너무 세게 잡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별로 실적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놓는데 우리가 여기서 실적보다 성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죠. 근데 그 실적이 안 나오는 시즌도 버틸 수 있느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은행은 우리가 이제 자주 언급하니까 뭐 증권은 뭐 비슷한데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보험이에요. 최근에 보험이 급격히 오래 묻어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IFRS 이슈 플러스 뭐지 그게 그 IFRS RS가 아니라 뭐지 그 어떤 그 이슈 플러스 노동 이슈 뭐 다 이게 환경 변화에 직격탄을 보험이 맞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올해 정말 추정치도 그렇게 가지고 그냥 보험하면 옛날에 뭐 금리 올라가면 좋고 완전히 그 틀에서 벗어나 버린 게 작년부터 벗어나더니 이거는
정말 답이 안 보이네 계속. 네, 보험 금융 3사 중에서 가장 심하게 빠지기도 했고 지금은 거의 뭐 기고 있는 상황이죠. 실적 근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내가 이거는 그냥 섹터 담당자 의견 아니고 우리 보험을 안 하고 있으니까 현재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이지만 그거 하신대요? 뭐좀 해보라고 하는데 잘 안 하고 있던데. 이거는 나중에 녹음이 남을 거니까 난 보험은 적자로 가는 것 같아.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일하다 보니까 보험분들도 만나고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도 뉴스도 많이 나오고 가겠지만, 야, 보험 회사의 어떤 금융 지주에서도 보험을 정말 고민 많이 할 것 같은 상황 지금. 그래서 난 이거는 뭐 심하게 많이 갖고 있는 주주라면 저희들도 한때 좋게 말해서 실수를 했던 실수가 그때 좋게 봤던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누구 식사 자리만 되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길게 본다면 우리가 새로운 이쪽이 미래인 것 같아요. 반도체 그래도 IT 그냥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닥에서 약간 좀 도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IT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추정치 하향 조정은 둔화됐고. 그러니까 20%부터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반도체 이 셋이 그나마 돌아가면서 뭐라도 여기서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반도체 지금. 조금 돌았고 소프트웨어는 상황 좀 그것보단 덜하지만 괜찮고 하드웨어는 여전히 조금 떨어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정도 견뎠으면은 이제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반도체는 좋게 보이는데 여전히 좀 중국 이슈도 그렇고 화웨이 이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통신도 문제가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야 되니까 뭐 5G를 한다고 했다면 계속 돈 들어가니까 얘들 실적이 좋을 수는 없거든 통신주가. 그러니까 이것도 밸류에이션 캐시카우로 써야 되니까. 유틸리티도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야 진짜 이렇게 말하고 보면 정말 주시야. 근데 유틸리티는 분기 실적 약간 돈 거 보세요. 맨 마지막 그 차트 149번. 보고 싶지도 않아. 네. 이게 근데 워낙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반등을 했잖아요. 이익 증가율 폭으로 보면 유틸리티 상위권으로 나오더라고요. 한 달 기준으로. 아마 들으시면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저 윤지호 저 자식 저번에 좋다더 이러실 수 있는데 이렇게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지금 다 안 좋아져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미래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기저가 확실히 생겨버린 것 같아요. 내년에. 그러니까 안 좋은데 안 좋아지는 것보단 좀 나아지는 상황이 우리 앞에 미래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나아지는 걸 찾으면 좀 괜찮겠다 생각이 뭐든 이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리고 좋아지는 것 쪽으로 가면은 좀 IT 쪽에서 좀 기회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으로도 그나마 산업이 매출 쪽 사이드에서 좀 나오는 것을 찾는 게 방식인 것 같다. 그러니까 돌긴 도는데 매출마저 막 부러지는 거면 정말 답이 없는 거잖아, 사실. 그렇죠. 매출은 그래도 좀 버티는데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지금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 프로테클러 관심 있는 거 없어요? 질문 주시면. 근데 이제 제가 요새 이 주가 보면, 그러니까 실적들은 되게 안 좋은데 반도체도 안 좋잖아요. 근데 보면은 오늘도 반도체 강하고 그 전에는 조선주가 또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섹터가,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이거를 반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년에 제 그냥 생각인데 왠지 주가로만 보면, 그러니까 주가로 먼저 유출했을 때 내년 이익은 반도체하고 조선이 좀 좋지 않을까. 형모가 떠나기 전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선이 정말 좋아 보여서 떠난다고 했거든. 그쪽 일을 하러 간 거니까. 네. 그쪽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컨설팅하고 뭐 그쪽 개통 일이어서 내가 야 업황이 재미없으면 내년에 내년이 좋아 보여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래 가라 돈 벌어라 내가 했는데 조선도 우리가 담당자가 없어서 좋아 보이고 그 기계도 좀 돌고요. IT도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글로벌하게 지금 미국 일병 시장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내년에 좀 있는데 물론 이건 여러 가지 조건이 몇 가지 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우스비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어떤 최소한 스몰 딜 이상의 어떤 딜이 나와줘서 계속되는 그림, 달러가 지나치게 강하지 않아야 되고, 뭐 중국은 약간 금융시장을 열어줘야 되고, 뭐 이런 가지 부합들이 열린다면 아마 우리 시장도 온기가 더 돌 거거든요. 그때 위안화가 좀 강해지면서 한국도 원화도 좀 지금 어느덧 1,200원이 너무 일상화됐잖아요. 그렇죠. 그죠. 1,200원이 일상화되니까 여러분 해외 나가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비싸죠 아무래도. 운송주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죠. 나는 900원대 가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행 엄청난 거. 900원 진짜 꿈의 숫자다. 900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게 어느덧 익숙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또 변화하는 시기가 우리가 다들 실적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자료 보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안 좋다는 얘기가 물어보신다면 오히려 기저를 생각할 때가 왔다. 지금 여기까지 3분까지 이런 상황이 안 좋았죠. 안 좋았다. 하지만 이제 거의 바닥까지 한 신기한 걸음도 게 안 뭔지 넘어갔다. 아세요? 주시장에 기저 기고를 얘기하면 그거 다 알고 있잖아. 아니야. 막상 숫자 나오면 기저 때 좋아졌어. 더 좋아진 거야. 맞잖아. 맞아요. 이번에 봐요. 작년에 폭염 때문에 엄청 물가가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구나. 채소 가격이 엄청 비쌌거든요. 네. 작년에 상추 같은 게 폭등 맞아, 나왔던 맞아, 거예요. 작년 맞아. 여름에 다 죽었으니까. 네. 근데 올해 상추 가격 같은 게 뭐 폭락했잖아요. 네, 폭락했죠. 그 작년 대비니까. 네. 막 시금치 막 그래서 비싸서 못 먹고 마이너스 물가 그랬었어, 나온 거야 작년에.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 근데 난리 났잖아.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네. 물론 난 디플레 징후가 다른 걸로 있다고 말을 하는 건데 그거 똑같거든. 그럼 내년에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좀 돌아서도 이런 말이 아마 염동찬 형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주가도 좀 올라와 있지 않을까. 주가는 먼저 반응하겠죠. 우리 신중원 팀장이 자꾸만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자꾸 난 또 아주 나쁘게 안 봐요 저는. 네. 네. 저도 내년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실적 돌고 밸류에이션 때려 넣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우리 농담처럼 올해 질질 흘러가지고 내년까지 실적이 더 질질 흐르는 거였으면 걱정인데 올해 네. 너무 빼버려가지고 음. 뭐 이 정도 왔으면 뭐 여기서 얼마 더 부러지겠어. 차라리 세게 한 번 맞아버렸으면 이제 맞을 때 그런 얘기 힘들지 하지 마. 끝나면. 맞으면 힘들어. 아니, 힘들었잖아요. 올해 이 상반기. 자료는 맞아요. 우리 염동찬 연구원이 한 실적 시즌 전에 준비한 자리가 데이터 뽑으셔서 네. 항상 업데이트 하신 분들은 보고 업데이트 하시고요. 우리 궁금한 거는 우리 프로 댓글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저희랑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항상 댓글을 안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진짜 요즘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보니까 마음 편한데 보기 시작하면 또 계속 보니까 또 안 본다고 욕을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요새 욕 많이 달리냐? 아유, 아니야? 약간 예민하신 분이 있긴 있죠. 아, 한두 또 분씩. 하지 마. 정치 이슈. 어떤 거 갖고 그러니까 그래? 정치 이슈요. 야, 그러니까 가끔 하나씩 달려요. 가끔 오늘 하나씩. 큰일 났다. 오늘 내가 한경 비니스에 실린 글도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예요. 투표를 하면 되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정한 당 없어. 원래는 항상 그 민주당을 찍어왔는데 경제 정책으로 좀 정부 정책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요즘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좀 다른 결과가 올 수 있다 보는데 여기서 뭐 절대로 모든 선거는 이번에 오늘 썼던 칼럼 내용인데 모든 선거는 다 경제 이슈였어. 네. 먹고 살기 힘들면 그러니까 절대 여당이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경제 정책을 좀 약간 바꿔야 된다 저는. 근데 최근에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오늘 김상조 교수님도 이제 드디어 말을 좀 약간 다르게 하시고. 아, 그래요? 못 봤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소주성보다는 소부성이다. 아. 소주성이 소주조 성장론은 좀 그런 것 같고 소부성은 뭐냐 소재 부품. 갑자기 그렇게 소재 부품. 성이 뭐였더라? 까먹었다. 하여튼 그것도 있고 최근에 기업들도 뭐 우리가 재벌들 저도 우리 정말 계열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최근에 방향 되게 전 동의하는 부분이 많아요. 네. 경제 정책 쪽으로는 약간의 그 징후가 보여서 네. 저는 이거 맞물려서 내년 기저가 작용된다면 해볼만하다. 근데 하여튼 좀 더 봐야겠죠. 우리가 올해 실수를 크게 했기 때문에 조심하는 중이지만 여하튼 이 정도의 실적 시즌 마무리 짓도록 네. 합시다.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리오너라 이리온!